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질문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부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한 덕분스쿨 학생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좋은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와,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묘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요건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이 말은 본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인지, 요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요게 대한 명쾌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요 질문은 두 가지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누가 봐도.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좋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 자신 있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저 상대방이 누가 일러줬을 때 그거 좋겠다는 마음은 속에 있는데, 그런데 정작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하나는 내가 볼 때 좋다는 건지, 상대방도 분명히 좋아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지, 마음의 색깔이 달라요.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자, 첫 번째 한번 내봅시다. 첫 번째는 분명히 내가 좋은 줄 알겠지만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럼 이는 무슨 마음인지, 요 안을 들여다보면 요게 살짝, 요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네. 비교하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자존심이 살짝 나와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 이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볼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려 한다. 근데 상대방도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모르잖아. 내가 볼 때 좋다는 거지, 위에. 내가 볼 때 분명히 좋지만 상대방 역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냐, 이건 다르다는 거지. 그것까지 모르잖아요. 내가 볼 때 좋은 거지. 상대만 보면 그래도 좋고지만은 꼭 내가 그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구에 와서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가 하는 거죠. 성장. 그리고 발전하고 싶은가. 요거를 자신한테 물으라는 거지. 누구한테 묻지 말고 내 자신이 늘 성장, 발전하고 싶은가를 물어봐. 물어보면 누구든지 이게 분명히 좋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는 다 이야기예요. 여기를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데까지는 가야 되거든. 그게 관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랬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기 한 거 지금 쉽게 말하면 설명하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러면 다음에 괜찮겠네 하고 동작하는 것까지는 진도가 못 가더라도 일단 대화가 진행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어떨까요? 대 대답이 아니고 내가 한 거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 설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뭐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하네. 왜? 설명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단절이 된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이야기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야 된다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 요거 여러분 자세히 보라고. 자기가 호주머니 모르고 녹음해놓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 피우면서 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설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교환하는 관계이지 최종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성장 발전하려면 계속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3살 애기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이 늘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로 해라. 그래야지 함께 해주려고 한다. 근데 한 번 이야기해보 두 번 해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는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개인 손해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하나고 한 몸이라 지구 전체를 손해 입힌다고요. 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계속 이렇게 자존심 이런 거 끼어들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은데 상대가 의견을 제시할 때 귀담아 듣는 것까지는 해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담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해본 뒤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또 서로 그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게 대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 숨어있는 경쟁의 마음, 내가 니보다는 낫다는 우월감 이런 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도 살짝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고 한 몸이라는 상태에서 출발 안 하는 이상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던 평소의 중생심이 분별심에서 살짝 끼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야. 전체의 삶은 비교가 없어.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을 해요. 왜? 내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비교해서 잘났다 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라고. 내가 표현력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개체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전체한테 이로운 의미 그냥 이야기를 하고 채택 안 하고 하는 담 이야기라는 거지. 요거 잘 보라고. 전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당하게 표현을 잘 못한다. 이것도 들여다보는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는데 상대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좋은 걸 알면서도 안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여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끼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 내가 해놓은 걸 뜯어고쳐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관계를 우선으로 여러분은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갑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반갑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래도 한번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느낌 달라요. 반갑게 그냥 마지못해서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반가운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 그리고 반갑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 소통에 중요하다.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늘 반갑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준이라 늘 시간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게 시간을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해준 게 그렇게 고맙거든. 그게 더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지만 아니 시간을 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냐. 항상 기준이 시간을 대다. 가장 귀한 시간에다 두면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선생님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표와 지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 그 다음에 지향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 하실 때 이 목표의 앞에 거를 알아야 돼. 목표는 항상 이 앞에 바램이라는 게 있어야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바램. 이때 바램은 막연한 바램, 막연한 바람. 왜 아직은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름을 바꿔서 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바람이 있을 때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요게.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있는 것을 이름을 또 다르게 꿈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른 이름이 목표예요. 근데 왜 꿈이라 안 하고 목표라 했을 때 요거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했다는 특징 때문에 꿈과 구분을 진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히 있냐 이러면 기간을 정했냐?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꿈은 기간을 정했냐 말은 안 물어봐요. 뭘 원하는데? 뭘 바라는데? 그래서 꿈은 바람이에요. 그게 비록 지금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막연한 바람이라도 꿈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이런 막연한 바람, 그게 바로 꿈이고,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 내가 이 목숨이 있는 한 하늘을 한번 날아봐야지 하고 기간을 목숨이 있는 한 하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자기는 이제 꿈 아니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용어로 지향점이라고 이름을 또 다르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 지향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꿈을 향해서 갈 때가 있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지향을 할 때가 있어요. 꿈을 향해서는 개인적으로 수단을 향해서 지향, 예를 들면 내가 그 꿈을 이루려 하니까 이런 수단이 필요하네. 그럼 그 수단을 향해서 내가 갖춰야 될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 등록하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그 방향으로 향했다. 이래서 지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마지막 목적지로 갈 때는 지향점이라고 표현은 해도 되지만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때는 지향점이라는 이런 작은 단위의 언어를 쓰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내 삶의 목적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언어로 표현을 바꾸어 주어서 확실하게 매듭이 된 상태에 정해진 점이다. 이런 것도 다르게 느끼게끔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똑같이 바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게 막연하도 어쨌든 자기의 바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목표는 기간을 설정해서 달려가는 거고 지향점은 그 기간 동안 그쪽 방향을 향하겠다는 거라서 기간하고 상관없이도 지향해서 갈 수 있어요. 나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 쪽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목표는 2054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분명하게 정했을 때 차이가 난다. 그쪽 방향을 향할지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기간을 정한다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고 나면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죠.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지고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막연히 꾸는 꿈과 별 다르지 않다. 왜? 어떻게 하면 될까는 방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니까. 왜? 그래야 그 기간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삼박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사고 체계가 하나로 항상 연결해서 끼어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향해서 갈까 했을 때 내 행복을 지향하면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꿈은 근데 이 행복이 지향하지만 결국 그게 마지막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냐? 나만 행복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지향점이 확장돼서 내 삶의 목적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거 머리에서 개념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확실한 실력을 갖추어서 그걸 이루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신이 지향과 목표를 두 개 다 놓고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네요. 자, 조금은 도움이 됐을까요?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문에 공경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며 무슨 뜻이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깊은 말씀인 줄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알미 여러분이 숙제예요. 출발해 봅니다. 이걸 이제 바른 알미라고 내가 앞에 붙여볼게요. 바른함. 자, 바른함의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요걸 자신이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덕분석후를 만나면 이 두 가지가 요걸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혹은 하늘 땅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네 해서 이게 자기 자신이 전체의 도움으로 살아가서 전체에게 고마워하고 그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을, 이런 행으로 삶을 살아야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지구라는 동네인데, 지구는 언제나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 연애에 의해서 살아가는 과보의 법칙이다. 자, 이 두 개, 자신과 이 세상을 알고 나서 내가 살아가니까 지금 모르고 살 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똑같은 세상이 다른 세상. 첫 번째는 내가
말을 항상 인과에 적용해서 긍정의 말을 하고 생각도 긍정의 생각하고 행동도 모두가 이롭게 이렇게 자신을 모르고 이 지구를 몰랐을 때는 그냥 말도 성질 난 대로 다 해보고 생각도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마음이 불평 불만이든 막 다 해버려. 그것도 또 하루만 하는 게 한 달씩 해버려. 이렇게 몰라서 그게 얼마나 큰 가보가 자기에게 돌아올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전 지구에까지 엄청나게 파장으로 마이너스 에너지를 뿜는다. 즉 해롭게 한다. 이거를 모를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말등하게 살면 순간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지금 덕분석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좀 했다면 하루 지나야 알아차린다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이 단축돼서 대부분 10분 안에 알고 지금 여기 금깨정진 들어서 좀 하는 분들은 10분도 되게 길어요. 여러분 5분 안에 다 알걸. 5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행히 발을 안 드네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단축돼요. 알아차리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창조 도구거든요. 생각, 말, 행동이 창조 도구를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창조주 역할을 맡아도 될 만큼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달라진 것이 누구 덕분이냐?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이제 등장하시네. 여기까지 오야지 가르침을 준 분의 고마움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이만큼 변화를 못 가졌잖아. 그럼 그렇게 세게 오지 않아요. 자신의 변화가 크고 넓고 많을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해준 고마움이 되게 이제 커지면서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바르게 알므로써 이 바르게 알도록 해주신 분, 바르게 알도록 해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이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공경심. 그럼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있냐면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가르침 왜? 지금 따라 해봐가지고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공경심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 더 가게 돼요. 공경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자신이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가 분명히 한 단계 올라설 때 가르침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공경심. 그 가르침이 실제로 내가 체험해보고 확인해보니까 맞으니까 그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게 되고 또 실제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해볼 때 또 해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또 공경심이 보태죠. 그리고 질문에서 점검할 때도 늘 즉시 제대로 안내할 때 또 공경심이 올라와. 근데 공경심과 믿음이 자리 잡히면 늘 자신의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분별을 가지고, 즉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혼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려고 안 해요. 왜? 가르침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지. 근데 이게 판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늘 가르침을 가지고 잣대를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을 안 하니까 자동으로 공경심에 우러난 믿음들이 이게 무심이 돼요. 자기는. 그래서 무심을 하려고 안 해도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르침으로 해보니까 너무 딱 맞게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거 가지고 어디다가 적용하려고 안 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가르침을 준 가르침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늘 무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공경심에서 우러난 믿음일 때는 무심으로, 무심이 이때는 이제 한 발 더 가요. 생활화돼요. 생활화. 자동으로 무심 생활이 되는데, 무심이 생활화되면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자비심이 나온다고요. 그게 무심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 무심 사랑이 이제는 뭐 생활화돼서 무심 사랑으로 하니까 항상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만사가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면 지금 그 자리에 지상극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만사가 형통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때는 내려놓고 다 하는 거라서 원활하게 그것도 충분하게 발휘가 됩니다. 왜? 혼이 끼어들어서 뭘 하지 않으니까. 즉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겨서 하니까. 이때 그래서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가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그래서 공경심에 우러나오는 믿음이 결국 마지막에 만사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무심으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를 일러주면 하나를 일러준 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격상, 공경심에서 출발해 보시면 그 가르침이 자신한테는 믿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 그래서 즉시 효과를 보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만사가 형통이 된다. 그게 바로 일상기도 추구이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나는 이 공부가 진전이 잘 없나, 무심이 잘 안 되나 이렇게 할 때 난 또 외우는 게 좀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할 때 내가 가르침을 준 분에 대한 공경심으로 체크를 해보면 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침을 준 분에게 내가 얼른 내 거를 만들고 실천하고 또 전해줘야지. 그게 뭐 고마운 보답이 아니겠나 하고 그 공경심이 자꾸 도수가 올라가면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해주려고 하는 강렬한 에너지, 간절함이 함께 실려서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집중력이 높아서 발휘가 더 잘 된다. 이렇게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했을 때 누가 뭐래도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도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할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로 자기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먼저 기웃거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주신 분에게 점검받으면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게 된다. 지금도 나는 세전에 가르침을 24시간 점검받고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런 게 공경심의 가장 끝자락에. 왜? 자기가 뭘 아는 체에서 뭘 하려고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왜? 그게 그 가르침이야말로 만사형통하게 하는 맞춤식 서비스이니 그걸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내가 다른 데 기웃거리고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나까지 다 커버가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공경심이 시작이자 마침이고 그게 바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숨어 있고 그 상태에서는 무심이 저절로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사리불존자 본받으면 공부는 제일 빠르겠구나. 가섭존자 공부를 여러분들 따라하면 빠르겠구나. 이런 것에서
본보기 따라 해봐라 하는 책도 내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걸 본보기로 삼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한테 책자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에 의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고 백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이렇게 좀 들은 것이 산소 잘못 건드렸다가 탈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 죽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가신 분도 자기 집안에 그렇게 남자들이 뭐 5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자기하고 지금 조카 하나 둘만 남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보러 왔는데 되게 쉬운 거를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 세계고 상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존중. 이제까지 이제 공부해서 아시죠? 그래서 덕분서 거기서 인사할 때 존중 막 이런 거 자꾸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 존중이 특히 아래 사람한테 존중 안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세뇌가 돼 있어가 나이 많은 분이 아래 사람한테 뭐 존댓말 안 해도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이 아래 사람이 그것도 자손이 이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부모님, 조부모님 이럴 때 여기 이제 산소가 있다. 그렇게 요즘 이제 산소를 옛날같이 모여서 뭐 벌초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화장해서 우리 한 군데 모으자, 뭐 납골당에 하자, 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지금 산소가 이름을 바꿔서 집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당신 집인데 당신 집이 당신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어느 날 아들이 집 싹 없애보고 아버지 여기 가서 사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화도 안 나요? 그냥 가라면 거기 가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는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그 산소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할아버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할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문안 인사하고 할아버지 요즘 지내시기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할아버지 뭐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드리면 편안하실까요? 이렇게 기본 예를 갖춰서 이게 질문을 통해서 최소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 그래서 하나는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허락. 그래야지 마음에서 준비를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아버지 집을 손보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안 물어보고 용한 데 가서 물어본다든지 자기들끼리 뭐 문중회의를 한다고 그 자기들끼리 인원회가 다 없애고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을 하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존중이 빠졌잖아요. 이 상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 존중이. 이 가보가 제일 크다고요. 존중이 빠져. 여러분 존중 안 하는 분하고 두 분 다시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어떻게 내 배 속에 저런 놈이 나왔지 뭐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뭐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물어보냐 이게.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 줄 모르면 그럼 요즘은 뭐 그런 걸 물어봐 줄 수 있는 뭐 눈 밝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을 최소한 거쳐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서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실 때 제가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분의 부모님은
자기가 강력히 반대가 산소 손대지 말게 해서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았고 부모님 산소는 손을 안 대서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인 자기들 그 고향 쪽에 모셨으니까 또 느닷없이 부모님도 자기가 그쪽에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대. 자기 생각이야. 고향 땅에 부인이 있으니 또 부모도 이쪽에 있는 부모를 모시면 되겠다고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둬도 된다. 만약에 꼭 없애겠다면 우리를 그리 보내지 말고 그냥 없애라. 그러면 서로 펜타. 그래서 반드시 모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일러줬죠. 그래서 이렇게 존중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효도하는 것이 뭐 자기가 돈 걷어가지고 자기가 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동조한 사람은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산소 탈 참 무섭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산소 탈이 아니고 존중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바르게 아시라는 거지. 우리가 관계에서 존중이 빠지면 누구 관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눈밝은 선지식 만나서 물어보고 하라. 왜냐면 소통이 되면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거기에 혹시 산소나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덕분석으로 뭐 상담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전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